자,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국어에서 배울 것은 의문입니다. 의문. 그러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의문이 뭐죠? 종이, 의문이 뭐야? 뜻을 구별해주는 네. 가장자로. 네.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소리의 최소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운 그러면 뭐라고 그냥 쉽게 기억을 하면 되느냐? 자음과 모음 이렇게 보통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끊을 수 있어요. 기역, 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어주죠. 반면에 뜻을 구별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딱딱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양, 장단, 고저, 뭐 고조도 억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음운 그러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데 억양은 특정 단어에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장에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으로 우리가 억양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금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리가 음운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 이렇게 되니까 단어마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음운 기본적으로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여기서 우리가 음성과 음운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음성은 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음성 그러면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다 라고 했는데 음성은 차이가 있어요. 음성은 다른 말로 음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색, 뭐 허스키다, 약간 중저음이다 이런 식으로. 음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운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역을 발음해도 우리는 기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음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발음해도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운을 다른 말로 추상적인 말소리,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추상적인 말소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봐봐, 꼬맹이들이 웅맹웅맹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알아먹어요. 엄마는 그걸 추상적인 음운으로 인식을 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음운 그러면 우리가 기역, 니은, 아, 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발음기관에서 나오지만 사람마다 다른 음색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음향이라고 있어요. 음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자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철썩철썩, 바람이 휘잉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꼬꼬댁, 우리가 그냥 편의상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쓴 거지 우리가 파도 소리를 실제로 똑같이 어떤 그 라인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 소리나 기침 뭐 이런 것처럼 글씨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이제 애취 이렇게 기침을 썼다는 거는 이제 편의상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이제 사회적인 약속으로 표현한 것이다. 뭐 꿀꿀 뭐 이런 거 있죠. 참고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음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소리다. 그래서 음운과 음성, 음향 구분되죠? 그래서 음향은 자연의 소리, 그 자연의 소리 중에 사람의 발음기관에서 나오는 음성, 음색,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똑같은 음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음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음과 모음, 분절 음운이 있고,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고저, 억양이라고 하는 비분절 음운이 있다.
그런데 어떤 교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음과 모음을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기도 하고 비분절 음운을 운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음, 모음, 분절, 음운, 음소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억양, 장단, 고저, 비분절, 음운, 운소 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런데 억양이라고 하는 건 단어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문장에서 연결이 되니까 과연 이거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논란이 된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건데 평가원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억양이 비분절 음운이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낼 리는 없다. 왜냐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이러면 물어보는 거거든요. 밥 먹어 이러면 명령이죠. 밥 먹어 이러면 청유형이거든요. 근데 먹어 자체가 뜻을 구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담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명령문도 마침표로 끝나요. 밥 먹어. 그리고 너 뭐해? 나 밥 먹어. 평서문도 마침표로 끝나요. 문장에서 보면 담화가 아니라 그 문맥만 보면 우리가 소리의 길이 또는 억양 뭐 이런 걸로 비분절 의문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담화 상황을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억양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한번 보죠. 달, 발, 말, 물, 눈, 눈 이런 것들은 지금 디귿, 비읍, 초성입니다. 아, 우, 중성이죠. 눈, 눈, 소리의 길이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걸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로 줬어요. 자음이냐, 모음이냐, 소리의 길이냐. 그래서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홀로 실현되지 못하고 분절 의문에 실려서 실현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음과 모음이 일단은 나와야 되죠. 그 안에서 이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단어로 표현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달과 발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뜻이 분화가 됐죠? 디귿과 비읍 때문에 달라졌죠. 이렇게 중성과 종성 두 개는 똑같고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하나만 달라졌을 때 뜻이 바뀌면 이때 디귿과 비읍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디귿과 비읍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불러요.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의문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게 의문이냐 아니냐 구분을 뭘로 하라는 소리죠? 뭘 찾으면 돼요? 최소 대립상을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 대립상에 의해서 뜻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달이 있고 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초성과 종성이 달라졌거든요. 디귿, 비읍, 리을, 미음.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뜻이 분화됐는지 몰라.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바뀐다. 이거는 최소 대립상이 아닙니다. 최소 대립상은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하나만 달라져야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수능 기출문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소리냐 쉬리냐. 그러면 소리 쉬리 중성만 달라졌거든요. 이거는 최소 대립상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의문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머루냐 자두냐 이거는 미음, 지읒, 아 두 개가 달라버렸죠. 그러면 각각 디귿과 지읒과 미음 그 다음에 어와 아가 최소 대립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만 달라져야 된다.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연결되죠?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알아내는 또는 의문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고 변이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변이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개념이죠.
변이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어에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영어와 국어를 동시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물론 국어에도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경우는 초성의 비읍과 종성의 비읍을 발음을 하면 초성의 비읍은 반드시 입이 열려야 돼요. 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성의 비읍은 반드시 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닫혀야 돼요. 그러니까 바의 비읍과 앞 비읍은 다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뭘로 생각해요? 비읍이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변이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지지만 우리는 같은 음운이라고 여겨요. 인식을 해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R과 L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리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랄도 예를 들어서 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처음에 리을은 혀가 앞으로 나갑니다. 라 하면서 입천장에서부터 라. 근데 밑에 받침 발음을 하면 어때요? R 다시 말리죠. 혀가 풀리는 리을과 말리는 리을이 있어요. 뭐 설단음, 설측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초성과 종성을 그냥 똑같은 리을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이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발음은 다르게 되지만 같은 음운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죠? 그래서 음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연결됐죠? 두 번째,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분절음은 음소가 있고 소리의 뭐 장단, 길이, 그 다음에 고적, 억양, 비분절음은 운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대립상으로 구분을 한다. 최소 대립상은 자음과 모음에 한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변이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단 음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 교재 보면 그 비분절 음운 밑에 보니까 그 그림 있고 밤에 밤을 먹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밤 똑같이 써져 있지만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나눠지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박스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소리의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소리, 첫 음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눈사람, 밤송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하 음절로 연결이 되면 짧게 발음이 돼요. 눈사람 이렇게 됐는데 첫눈, 한방눈 이렇게 짧게 바뀐다는 거죠. 밤송이 이렇게 했는데 군밤, 알밤 이렇게 짧게 바뀝니다.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은 소리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다음 음절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뭐 음절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한 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덩어리인데 최소의 발음 단위예요. 발음 단위.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자음과 모음에서 자음은 홀로 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모음과 같이 실현이 돼야 되고 모음은 단독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음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음 단독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 우 뭐 이런 거 있죠. 참고로 아라고 하는 거는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냥 이응 표시만 해주는 거고 모음 아로만 실현이 됩니다. 여기에 자음이 앞쪽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죠. 또는 뒤쪽에 자음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악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성 아와 기역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자음이 모음 앞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강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와 별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겹자음이니까 자음 플러스 자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음 단독,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지금 이 경우만 선생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의 경우는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음운의 변동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음절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발음이 되는 최소 발음의 단위, 즉 소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닭을 만약에 자음, 모음, 자음으로 설명을 하려면 리을과 기역이 동시에 발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리을, 기역 동시에 발음하지 않죠. 뭐로 발음하죠?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 자음은 다수나. 네. 결과론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에서 7개 중에 하나로만 소리가 난다 때문에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빠져야죠. 그러면 리을이 빠져요, 기역이 빠져요? 이율이 빠져. 리을이 빠져가지고 기역이 발음이 되는 거죠. 즉 발음의 결과가 음절입니다.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문제 시험 문제를 낼 때 3음절로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따지면 3음절은 소리 나는 대로 쓰란 소리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편의상 음절 그러면 모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음절 다른 말로 글자 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음만으로는 글자가 안 만들어지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3음절로 써라 그 얘기는 편의상 3글자로 쓰란 소리고 원칙대로 3음절로 쓰려면 발음되는 대로 써야 돼. 만약에 이게 답이야 그러면 1음절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발음되는 걸로만 써야 원칙이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글자 수로 통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씩 글자 수를 확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결론은 뭐냐? 음절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발음하는 결과물로서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 오른쪽에 각 이렇게 나왔는데 첫 소리는 초성, 가운데 소리는 중성, 끝 소리는 종성 이렇게 돼 있네요. 참고로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고 중성은 모음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우리가 그 장단을 이야기를 할 때 눈 그러면 자 니은, 우, 니은이 만나서 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길게 발음을 해요. 어디가 길게 발음이 될까요? 눈 자체가 길게 발음이 될까요?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하나가 길게 발음이 될까요? 중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장음이 실현이 되는 거는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우가 장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초성의 니은과 종성의 니은은 그냥 발음이 되는 거고 중성의 우를 길게 우리가 발음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되죠? 그래서 눈 음절 자체가 길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모음 우가 길게 소리가 난다.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